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막아주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누군가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저를 막아주었던 은인이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며 고민에 시달렸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저의 상간녀였거든요.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잘 됐다며 웃으며 소리칠 정도로 절묘했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네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 이혼의 시작은 직장으로 찾아온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급히 나오는데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급히 저를 찾았다는 여성을 안으로 들였어요. 당신이 이영준 씨 와이프예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릴 것 같은 그 여자는 무례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예, 그 사람이 제 남편이긴 한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사람 많은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랑 빨리 헤어져요. 싫다는 남자 붙잡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이 다시 돌아가기라도 할 것 같아요. 아줌마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곤란한지 아냐고요. 한눈에 봐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개구쟁이 아들 둘과 그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을 돌보느라 늙어 빠지고 쓸모없어진 제 모습이 초라해질 만큼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늙어 빠진 남편과 그렇고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늘씬하고 잘 꾸민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저런 말을 꺼낼 줄은 더욱 상상 못했고요. 정리 중이라 시끄러웠던 곳이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직장 동료들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뭐요? 저희 사귀는 사이예요. 무늬만 부부인 그쪽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데 깨끗하게 이혼해 줄 거죠?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저도 맨입으로 이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 할 거면 해요. 그 사람이 다 갚아주기로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좀 빠져줘요, 아줌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동료들 앞에서 남편의 불륜이 탄로났다는 수치스러움과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거라는 안도감이 저를 가득 채웠거든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도리어 제게 반가운 말이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이혼해 드릴게요. 그 늙고 볼품없는 남자를 원한다면 드릴게요.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상간녀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모진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여길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뜻 이혼해주겠다니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겠죠. 저는 웃어줬어요. 이 수치스러움과 쪽팔림보다도 눈앞에 상간녀가 저 대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시부가 무척 많이 아팠던 때였죠.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부모 생각은 지극한 효자라 바쁜 자기 대신 제게 시부모를 잘 모셔달라 했었어요. 당시 남편은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제게 그 수발의 몫이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참 잘한다, 때로는 너무 힘들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시부모 수발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만약 제 수고로움이 힘들어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열심히 한 면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픈 시부도 그런 시부를 간병하는 시모도 제 수발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더라고요. 일을 하며 아이까지 돌보는 제가 일을 마치고 시댁을 찾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반찬하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처리했다고 보면 돼요. 합가하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합가했었어 봐요. 이런 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시무는 매번 제게 거리낌 없이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집 청소가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신경 좀 써라 등등. 선의로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곤 했거든요. 남편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긴 했죠. 시댁 상태가 말이 아닌데다가 저에게 그 수발까지 요구했으면 자주 시댁에 와서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매번 바빴어요.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주말 부부만큼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쯤에는 아들들도 아빠를 찾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됐을 정도였고요. 제게 생활비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금을 하며 착실히 모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착각이었지만요. 시부모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시부 상태가 나쁘다는 말에 급히 눈치 보며 연차까지 쓰고 나와 두 분을 모시고 갔다 오던 길이었거든요. 두 분 심기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거 봐라. 네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니? 갑자기 아버지 쓰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너희 진짜 합가할 생각 없는 거니? 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남편이 싫다고 할 리가 없지 않니? 어머님, 아들들 이사하면 학교도 다 옮겨야 하고 애들 친구들하고도 다 헤어져야 하잖아요. 예민한 나이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 직장도 시댁에서는 너무 멀어서. 그러니 하는 말 아니냐? 직장을 우리 집 근처로 옮기던지. 그리고 손주들이야 뭐가 그리 중요해? 어른들부터 잘 챙겨야 아랫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그간의 제 노고 따위는 가뿐히 씹어드시는 시모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 시간, 노동력, 정신노동까지 써야 하는 일인데 합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간곡하게 안 된다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게 됐어요. 시모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빠져야 하는 길에 빠지지 못하고 직진하게 됐거든요. 또 한참 둘러가야 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는데 옆 차선에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한 대 있더군요. 남편 차였어요. 반가운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남편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싶은 마음이 깊은 곳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나? 지금 지방 내려와 있어. 오늘 좀 바빠서 일찍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끊더라고요. 제 눈앞에 뻔히 남편 차가 있는데 말이죠. 그 차에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닐 일도 없었어요. 워낙 애지중지하던 차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차를 뒤쫓았어요. 왠지 모를 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건 남편과 웬 여자였죠. 얘, 집에는 안 가고 여기는 왜 와? 시모 말도 무시하고 저는 차에서 튀어나가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란 듯 뒤돌아보더군요.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팔짱 끼고 있던 여자 손까지 놔버리고요. 여자는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여태껏 바쁘다더니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바람 피면서 나한테 시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저 여자랑은 그냥 잠깐 쉬려고 온 거야. 떳떳하면 도망은 왜 가? 그리고 쉬려면 혼자 쉬지. 왜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쉬어? 그것도 모텔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애들이며 시부모님이며 다 나한테 맡겨두고 다른 년이랑 바람이나?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이딴 짓 해놓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왜? 나 시댁에 처박아두고 다른 년이랑 더 편하게 붙어 먹으려고?
둘이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시모가 나왔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여기 왜? 아버님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내가 두 분 모시고 병원 다녀오던 길이야. 연차까지 쓰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당신 차 보여서 따라온 거야. 그런데 나한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여보. 정말 딱 한 번 만난 사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한 번 만난 여자 아니잖아.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지. 무슨 헛소리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 풀어, 응? 영준이, 너 이 녀석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며느리를 놔두고 네가 바람을 펴?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남편과 제가 싸우는데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도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시모가 아들에게 화를 냈으니 저도 당황했죠. 잘못한 놈이 그렇게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부모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두드려 패는 시모를 말리고 제 차에 다시 태웠어요. 화가 끝까지 난 저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치만 차에는 아픈 시부가 있고 시모도 충격받은 상태이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려는데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남편놈 놔두고 시모 다시 태워 시댁으로 향했어요. 합간이 뭐니 제잘되던 시모도 아무 말 없어졌고요.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셔두고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더군요. 예, 너희 정말 이혼할 거니? 그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약 받아온 건 식탁에 둘게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배달해 놓은 갈비탕도 올 거예요. 결제했으니 받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내가 너에게 사과하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지? 그거 너한테 주마. 아들이 둘이나 있고 여태껏 가정 잘 꾸려왔으니 이혼은 하지 말거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떠난 거면 제가 뭘 해도 원상복구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아들 녀석 호되게 혼내주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 녀석도 잘 알 거야. 그 여자랑 깊은 관계였으면 그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굴었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니? 필시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걸 거야. 내가 크게 혼낼 테니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아줘. 저는 아무 말 않고 시댁을 나왔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과 밖에서 크게 싸웠어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남편 차 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 나 진짜로 그냥 가볍게 만났고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어. 가볍게 만나서 모텔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이 그런 짓 한 거 절대로 용서 못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면서 그딴 짓을 해? 집에 당신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나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시부모 부양까지 다 했어. 당신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런데 당신 바람 폈잖아. 여태까지 그랬겠지. 나 일하는 동안 여자 만나고 시부모님 나한테 맡겨두고 몰래 데이트했겠지. 난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부터는 나도 도울게. 그럼 됐지? 이번에도 나한테 시부모님 맡겨두고 너는 혼자 싱글라이프 즐기게? 그럴 리 없잖아.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니까 이번만 좀 봐줘.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곧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 걱정도 안 돼? 돈 많이 들 때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로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애들 말은 맞았어요. 사춘기 청소년, 예민한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걸려있는 일에는 언제나 제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각서까지 썼죠. 그 각서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시모에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 시부와 시모는 저를 데리고 가 시부가 가진 집 명의를 변경해줬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몰래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게는 남편 모르는 시부 명의의 집이 생겼고 남편은 그 뒤로 조용히 지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시부 명의 집이 생겼다고 해서 제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참고 사는 이유 중에 시부모님의 당부가 생겼다 뿐이죠. 그 뒤로도 저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 뒤를 캐는 것 말고는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충격을 받았는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급히 입원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양새였어요. 저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나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갔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다 치르고 시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부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갔냐고 묻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온 일이 생겼죠. 그렇게 시부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 치매 증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를 잃고 급격한 충격으로 이전부터 보였던 경미했던 인지장애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하고 추측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2, 3주 전에 검진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편을 뜯었는데 남편의 간 수치가 좋지 않더군요. 엄청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 재검을 하라는 의사소견이 있더군요. 당신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재검하라는데? 그 정도 수치는 괜찮아. 어머니 상 치르느라 몸이 좀 피곤했나 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 받아봐.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치매라고 하셨어. 이런 상황에 당신 몸까지 아프면 내가 못 버티니까 꼭 재검 받아. 알았지? 제 당부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시부가 치매라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죠. 하긴 얼마 전에는 시모상, 이번에는 시부의 치매 소식까지. 제 걱정이 이해가 되기는 했는지 남편이 이참에 검사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이 영 안 좋았어요. 뭐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저한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간암 2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멍해졌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어쩌나 하는. 아픈 시부는 치매에 걸렸으니 내가 돌볼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대학까지 갈 길이 먼 우리 두 아들과 남편의 암수발까지 어찌드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아들들 생각해서라도 간이식 좀 해줘. 아직 이식해야 한다고 확정난 건 아니잖아. 치료 잘 받아. 우선 이식 안 하고 끝내는 선이면 제일 좋지. 저는 선뜻 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 몸이 축나면 어린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자는 저를 배신한 적이 있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를 몰랐다면 저는 기꺼이 제 간도 내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한 번의 외도를 겪었으니 고민이 되는 거였죠.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 간이식에 대해 끈질기게 제게 물어왔지만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은 저는 남편이 항암 치료받고 돌아올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암 환자에게 더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으니 깨끗하게 집안을 치웠어요. 남편이 쌓아둔 물건들을 청소하는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혼 신고서였어요. 그것도 작성이 되어 있는 신고서였죠. 제가 써야 할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빼곡히 채워진 서류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마 이 서류가 자신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암 진단 되기 전에 쓴 거겠죠. 그러니 지금 저한테 간이식 나팔을 불며 해달라고 난리인 거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분노를 고스란히 곱씹고 있었어요. 정말 욕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았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열받은 저는 청소며 뭐며 다 때려치고 남편이 쓰던 그 방을 그냥 더러워진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사진을 찍고 그걸 챙겼어요. 남편 놈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가서도 그 이혼 서류 생각만 했어요. 남편 놈이 왜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노는 사이라며 헤어졌지만 여태껏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깊은 사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런 생각과 씨름하며 스트레스 받던 제게 그 여자가 찾아온 건 퇴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는 저를 화나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이혼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한 듯 하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남편 놈이 그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할 리가 있겠어요? 아프다는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할 텐데 게다가 수발 들라는 걸 상간녀에게 말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조강지처에게 이혼 서류 낼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간이식을 원하는 거겠죠.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칠 필요는 없었죠. 나를 호구로 보는 남편 새끼랑 그런 남편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 둘에게 모두 제가 지니고 있는 짐덩이를 넘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정말이죠? 진짜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죠? 그럼요. 헤어져 줄게요. 저도 이미 마음 뜬 사람 붙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당신 여기 온 거 남편이 모르죠? 알면 분명히 말렸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저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남편 놈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간녀의 저 행동은 남편 상황을 모르고 혼자 벌인 일인 거죠. 상간녀가 이렇게 일을 벌려준 덕분에 저는 지옥의 입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상간녀도 흠칫하더군요. 그러면 내일 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요. 제가 남편도 데리고 나올게요. 어? 그 사람 이번에 출장이라서 며칠 못 본다고 했는데? 제가 데려올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대학병원 앞으로 오기만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혼 서류도 작성해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와요. 제 말에 상간녀가 의심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왜 이렇게 협조적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 저번에도 바람 피웠어요. 두 번째 바람 피면 끝이라고 말했으니 끝인 거예요. 저도 미련 없고 재산 분할만 잘 끝나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말에 그제야 의심을 거둔 상간녀가 약속 잊지 말라며 나가더군요.
직장 사람들 중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괜찮냐며 묻더라고요. 정말 이 순간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상간녀가 회사로 찾아올 정도니. 솔직히 상간녀에게 남편을 넘기는 건 열받지 않았으나 저를 이런 비참한 꼴로 만든 건 정말 열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앞에서는 나뿐이라며 동정심사게 말하고는 상간녀에게는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무척 들었죠. 사랑하는 상간녀에게는 고생도 시키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 새끼 계획대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날은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항암을 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 앞에 있는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남편은 첫 번째 항암제가 크게 나쁘지 않았는지 저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여기는 왜 왔어? 커피 마시고 싶으면 테이크아웃해서 가면 되지. 왜 굳이 들어와서 마셔? 아, 오늘 여기서 만날 사람 있거든.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꼭 전해줘야 하거든. 그럼 난 차에 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당신도 옆에 꼭 있어야 해.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도 아는 사람이거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앉아있는 저와 뒤돌아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요. 저도 일어나면서 아는 척했죠.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 모습에 정말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약속 지켰네요.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맞죠? 자기는 출장 간다더니 벌써 끝난 거야? 그럼 나한테 와야지. 와이프한테 잡혀서는. 당당하게 임신을 요구하는 상간녀 앞에 제가 이혼 신고 서류를 내놨어요. 남편이 제가 쓸 곳만 비워둔 신고서를 채워서 말이죠. 그걸 본 남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떠지더니 저와 서류를 왔다 갔다 보기 바쁘더군요. 이혼해줘. 어제 당신 애인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혼하라며 난리더라고. 열받아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청소하다가 당신이 써놓은 이 서류를 발견했거든?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미리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왜 질질 끌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저 상간녀랑 오래 만났더라? 애까지 있다는데 알고는 있어? 하긴 아니까 이혼 서류를 써놨겠지. 내가 빈칸 채워왔으니까 이혼해줘. 자기야, 빨리 인감도장 찍어. 그러면 이혼 확정이야. 이제 우리 눈치 보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도 아빠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지. 뭐해? 도장 안 찍고. 남편 새끼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류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하긴 저한테 요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 몸이 아픈 걸 알면 상간녀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그래, 도장 찍어. 상간녀가 도장 찍으라잖아. 알지? 도장 찍고 나면 다 끝나. 재산 분할하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면 돼. 그 이상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혼은 안 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와이프 직장까지 쳐들어가서 무슨 짓 한 거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니, 겉보다 이혼을 왜 안 하는 거야? 저번에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너 혹시 와이프 못 떠나겠다 뭐 이런 거야? 나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거 아니야. 애는 책임질게. 그치만 이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이해를 좀 해. 내 상황이 지금... 여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상간녀가 남편 새끼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어휴, 어찌나 통쾌하던지. 와이프 버리고 사랑할 정도였던 여자 손에 맞으니 기분이 남달랐겠죠. 상간녀는 기분이 나쁜지 남편 놈에게 따지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건데?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나 배신하는 거면 나도 자기랑 나랑 불륜한 거 다 까발릴 거야, 자기 회사에. 그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고 있자 상간녀가 열받아서
저를 보며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 혹시 와이프한테 약점 잡혔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줌마가 말해봐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 저한테 꼭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이혼 서류 먼저 쓴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저는 빈자리 메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왜 안 해줄까? 최근에 바뀐 건 그것밖에 없네요. 우리 대학병원 앞에서 만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간녀 상처받을까봐 가남 이기인 것도 말 안 했나 보네? 남의 입으로 듣기 싫었을 텐데. 미안해요. 시간 좀 더 있었으면 남편이 당신한테 말해줬을 거예요. 안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예전에 바람핀 것 때문에 간 주겠다고 약속도 못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이렇게 간 줄 수 있는 건강한 상간녀가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애는 낳고 줘야겠네요? 뭐, 그건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 간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혼하면 간 줄 필요도 없죠. 하긴, 이혼하지 않아도 줄 생각은 없어졌지만, 제 말에 남편 놈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입을 답싹거리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왜요? 남편 달라면서요. 줄 테니까 알아서 잘 가져가요. 이혼 서류도 썼으니 도장만 찍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질렸어요? 제 말에 상간녀가 갑자기 아주 얌전해지더군요. 이번에는 남편이 상간녀 모습을 보더니 쌍심지를 켜더라고요. 내가 이혼하면 간이식 못 받아. 그리고 당신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니까 간 줄 수 있지? 뱃속의 애를 생각해. 내가 살아야 애도 멀쩡한 가정에서 살 거 아냐? 그건 생각 좀 해봐야지. 자기는 내가 애까지 임신했는데 이식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임산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식 같은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식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야, 지금 일 다 망쳐놓은 게 누군데? 네가 혼자 이런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내가 와이프한테 간 받고 나서 이혼하면 됐잖아. 그리고 또 뭐야? 나 사랑한다며. 간 하나 못 주면서 사랑?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열이 또 받더라고요. 마음을 최대한 차분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정말로 간을 받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다니 상간녀가 제 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가 간으로 보여? 왜 내가 자기한테 간을 줘야 하는데? 막말로 우리는 남이잖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상의를 했었어야지.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질질 끄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지금 다 내 탓으로 돌린다 이거지? 야, 지금 네가 누구 덕에 그만큼 누리고 사는데 그리고 사랑한다며 너 그만큼도 안 되는 여자였냐? 빈말로도 준다고 말 못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내가 왜 간을 주냐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간 받으면 되겠네. 네가 다 망쳐놨잖아. 내가 좀만 기다리라고 했지. 하여튼 멍청한 것도 병이지. 둘이서 열심히 서로를 상처주고 까내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두 사람이 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견고하게 싸운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으며 까내리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지극히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연놈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 없다 느껴졌는지 금세 씩씩거리며 조용해지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 찍어. 이혼해 줄게. 도장 없어. 여보, 나 진짜로 이혼 안 할 거야. 나 지금 이혼하면 죽는 거 알잖아. 인감이라면 내가 가져왔어. 그러니까 찍어. 그리고 이혼은 당신이 하겠다 말겠다 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이미 유책 배우자고 나는 당신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해.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상간녀 뱃속의 아기가 불륜의 결실인데. 그리고 지금 이혼한다고 당신이 죽을 일은 없어. 지극정성으로 와이프 수발 받으며 치료 잘 받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분명히 치료 잘 될 거고. 뭔 걱정이야? 이혼하고 당신 와이프 해주겠다는 여자도 있는데. 여보, 제발. 이 여자랑 지금까지 싸운 거 안 보여?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아들들은 어쩌고, 우리 아들. 다른 아들 생기겠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아들 걱정? 그리고 당신이 아들 걱정을 했으면 바람을 피지는 말았어야지. 이미 나랑 이혼할 준비까지 해놓고 아들 핑계 대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년처럼 보이지? 다 알아. 당신의 그 얄팍한 생각이 눈에 보여서 미치도록 짜증난다고. 간? 염치도 양심도 없는 놈아.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혼하고 재혼할 여자한테 부탁하라고. 제 말에 상간녀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남편 놈은 결국 인감을 찍었어요. 강경한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아이들은 바람펴서 이혼하려 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픈 것이 불쌍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참고 살면 남는 게 뭐죠? 이미 남편의 마음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있고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있는데 그러려고 이혼까지 생각한 남자에게 제가 뭐하러 미련을 둬요.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에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두 사람이 화해를 했는지 저와의 이혼 후 상간녀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콧방귀만 꼈어요. 끼리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잘 살겠나 싶었죠.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은 결국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 온전히 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이 들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제게 울며 전화가 왔더군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일일지도 몰라서 받았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이혼한 마당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보호자가 왜 없어? 당신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찾아야지 왜 엄한 나를 찾아? 그 망할 여자는 여기 없어. 그 여자도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년이 내 집 팔고는 돈 들고 날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산 분할할 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넘어간 거 보고는 집에 돈 될 만한 물건 없다고 생각했나 봐. 하긴 없긴 했지. 아버지 사시는 엄마 명의 건물은 대출이 걸려 있으니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을 판 모양이야. 게다가 내가 공동 명의로 해줬거든.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속내 다 내놓으면서 싸워놓고 공동명의라니. 그렇게 싸워놓고 공동명의? 당신도 대단하네. 그 여자가 나한테 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준 거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준 거였는데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필요한 거 싹 다 챙겨서 도망갔더라고. 그리고 나 몰래 나 죽으면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도 물어봤다더라. 진짜 징그러운 여자야. 내가 그런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다니 정말 당신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 그래서 신세한탄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건 아니고 나 죽으면 보험금 그 여자가 다 가져갈 건데 당신 그거라도 챙겨야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하자 우리. 나도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당한 거고 당신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다 끝난 마당에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간이식 좀 해줄 수 없을까? 나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간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거든. 정말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한테 이식 좀 해줘. 나 앞으로 당신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게다가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혼자서 지랄을 하네. 우리 애들 생각하는 거면 더더욱 당신이랑 재결합은 아니지. 애들이 우리 이혼하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자기 아빠 불륜인 거 몰랐을까봐? 다 알고 있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있더라. 인간아, 어떻게 살았으면 자식들한테 바람난 아버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어? 당신이 한 짓이 그런 짓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나 진짜로 당신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 혼자서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해. 치료받는 동안 보호자만이라도 되어주면. 진짜 징글징글하다, 당신. 나한테 간 줄 거냐고 악착같이 묻고 다녔을 때 이미 나랑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거 알아. 당신 그런 사람이야. 자기 몸 생각해서 싫은 여자랑도 같이 살 수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끔뻑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전히 열받아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재결합.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앉았네. 난 절대로 재결합 안 해. 당신 수발 들라고?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 꼴 못 봐 나는. 그러니까 암 투병 생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 그건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이 죽는다 산다 그런 말 하지 마. 의사가 처음에 그랬지? 치료 잘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여기서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불쌍하다며 남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어요. 자기 목숨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여자랑 관계는 유지하면서 저한테 간을 달라고 하고 저한테 암수발을 시키려고 했던 남편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받아준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다고 제 동정심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미 저에게서 마음이 뜬 사람이에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남자죠. 그런 남자가 제가 간 줬다고 제 옆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몸이 좋아지면 또 다른 여자 찾아 떠날 놈이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남편 놈의 이야기는 간간히 듣기는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리 좋지도 않아서 계속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도망간 상간녀는 제게 줘야 할 위자료를 토해내고는 도망다니다 결국 남편 놈에게 잡혔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에게요. 남편이 상간녀를 애가타게 쫓아다닌 이유는 자기 보험금 때문이었대요. 웃기죠? 상간녀는 눈앞에 돈 때문에 집 팔고 도망가면서 일부러 이혼은 해주지 않았대요. 죽으면 보험금이나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또 그걸 두고 볼 수 없던 남편이 악착같이 상간녀를 쫓아다녔으니 결국 두 사람의 재혼은 이혼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럴 거 뭐하러 그렇게 둘이 붙어먹으면서 사랑 노름이나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이혼하려고 결심한 주제에 자기 몸 생각해서 몇 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전 남편의 그 오만함에 웃음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상간녀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옥문까지 걸어갈 뻔했던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나 대신 지옥길 걸어가줘서 고맙다는 말도요. 그때 기억 떠올려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 2번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처럼 지옥문 앞까지 갔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